1번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콘크리트 타설 도중 블리딩 수가 있을 경우 그 물을 제거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친다. 2번 대기온도가 25도 이하인 경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의 표준은 1.5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3번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아래층이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위층에 콘크리트를 친다. 4번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가 너무 크면 콘크리트의 분리가 일어나므로 슈트, 펌프 배관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콘크리트의 휭강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가는 공시체 높이의 3배로 한다. 2번 제하장치의 설치면과 공시체면과의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경우 접촉부의 공시체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서 잘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3번 공시체에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가장자리 응력도의 증가율이 매초 0.6 플러스-마이너스 0.4mpa 되도록 한다. 4번 공시체가 인장 쪽 표면의 지간 방향 중심선의 3등분점의 바깥쪽에서 파괴된 경우는 그 시험 결과를 무효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콘크리트의 다지기에서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동 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m 정도 찔러 넣는다. 2번 한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3번 내부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일반적으로 1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4번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쇼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반 쇼크리트의 장기 설계기 준압축 강도는 제령 28일로 설정한다. 2번 습식 쇼크리트는 배치 후 60분 이내에 뿜어 붙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번 쇼크리트의 초기 강도는 제령 3시간에서 1.0에서 3.0mPa를 표준으로 한다. 4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의 것이 널리 쓰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우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보통의 경우 25mm를 표준으로 한다. 2번 팽창성 그라우트의 제령 28일 압축 강도는 최소 25mpa 이상이어야 한다. 3번 프리텐션 방식에서는 프리스트레싱 할 때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30mpa 이상이어야 한다. 4번 팽창성 그라우트의 팽창률은 0에서 10%를 표준으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한중 콘크리트에서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굵은 골재 잔골재 시멘트 물 2번 물 굵은 골재 잔골재 시멘트 3번 잔골재 시멘트 굵은 골재 물 4번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물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압축 강도가 클수록 작다. 2번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라 함은 할선 탄성계수를 말한다. 3번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구할 수 있다. 4번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이 증가하면 탄성계수도 커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비파괴 시험 방법 중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자연 전이법 2번 분극 저항법 3번 전기 저항법 4번 전자유도법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프리스트레싱 할 때의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아래 표의 설명에서 안에 알맞은 수치는? 1번 0.8 2번 1.0 3번 1.7 4번 2.5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번 서중 콘크리트의 배합 온도는 낮게 관리하여야 한다. 3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지반, 거푸집 등 콘크리트로부터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25도 이하이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중 염소 이온량 시험의 시기 및 횟수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길, 그 밖의 경우 1회주. 2번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1회길, 그 밖의 경우 2회주. 3번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길, 그 밖의 경우 2회주. 4번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1회길, 그 밖의 경우 1회주.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의 염화물 함유량은 최대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단, 염소이온, CI, 량. 1번 0.2kg 잼3 2번 0.3kg 잼3 3번 0.4kg 잼3 4번 0.5kg 잼3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아지면 초기 압축 강도는 커진다. 2번 물시멘트비가 일정하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작아진다. 3번 일반적으로 부순도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는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보다 작다. 4번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을 한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하고 댐 콘크리트의 경우는 재령 91일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묽은 비빔 콘크리트는 블리딩이 크고 이것에 상당하는 치마가 발생한다. 콘크리트의 치마가 철근 및 기타 매설물에 의해 국부적인 방해를 받아 발생하는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위 수량을 될 수 있는 한적개하고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짐해서 시공한다. 2번 치마 종료 이전에 급격하게 굳어져 점착력을 잃지 않는 시멘트나 혼화재를 선정한다. 3번 타설 속도를 가능한 빨리 하고 1회의 타설 높이를 크게 한다. 4번 균열을 조기에 발견하고 각재 등으로 두드리는 제타법, 이나 흑손으로 눌러서 균열을 폐색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시방 배합 결과 단위 잔골재량 670kg 잼3, 단위 굵은 골재량 1280kg 잼3를 얻었다. 현장 골재의 입도만을 고려하여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면 단위 굵은 골재량은 1번 1286kg 잼3 2번 1297kg 잼3 3번 1312kg 잼3 4번 1320kg 잼3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섬유보강 콘크리트용 섬유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섬유의 탄성계수는 시멘트 결합재 탄성계수의 4분의 1 이하일 것. 2번 섬유와 시멘트 결합재 사이의 부착성이 좋을 것. 3번 섬유의 인장 강도가 충분히 클 것. 4번 형상비가 50 이상일 것.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정하중은 철근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철근의 중량을 포함한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24kN 잼3를 적용하고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kN 잼3 이상을 적용한다. 2번 활하중은 작업원, 경량의 장비 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 하중, 그리고 충격 하중을 포함한다. 3번.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 하중으로는 고정 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 방향 단위 길이당 1.5kNj/3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번.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Nj/3 이상의 수평 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콘크리트의 수균양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균양생 기간 중에 거푸집판이 건조하더라도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2번.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번. 수균양생에서 수균 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일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인 경우에 5일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번.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사용 전의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의 주입 모르타르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번. 잔골재의 조립률은 2.3에서 3.1범위로 한다. 3번. 굵은 골재의 최소 치수는 1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번. 일반적으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최소 치수의 2에서 4배 정도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30회 이상의 시험 실적으로부터 구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가 4.5MPa이고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인 경우 배합 강도는? 1번. 46.1MPa 2번. 46.5MPa 3번. 47.0MPa 4번. 48.5MPa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다음은 PRT-CPM 공정관리 기법의 공기 단축 요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용 경사가 최소인 주공정부터 공기를 단축한다. 2번. 주공정선 COP 상해 공정을 우선 단축한다. 3번. 전체의 모든 활동이 주공정선 COP 화되면 공기 단축은 절대 불가능하다. 4번. 공기 단축에 따라 주공정선 COP 이 복수화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토적 곡선 매스커브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적 곡선이 기선 위에서 끝나면 토량이 부족하고 반대이면 남는 것을 뜻한다. 2번. 곡선의 저점은 성토에서 절토로의 변이점이다. 3번. 동일 단면 내에서 횡방향 유용토는 제외되었으므로 동일 단면 내의 절토량과 성토량을 구할 수 없다. 4번. 교량 등의 토공이 없는 곳에는 기선의 평행한 직선으로 표시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자연 함수비 8%인 흙으로 성토하고자 한다. 다짐한 흙의 함수비를 15%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을 때 매층마다 1스퀘어미터당 몇 킬로그램의 물을 살수해야 하는가? 단,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20cm이고 토량 변화율 시 0.8이며 원집안 상태에서 흙의 단위 중량은 1.8톤/3이다. 1번 21.59kg 2번 24.38kg 3번 27.23kg 4번 29.17kg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아래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3점 시간법을 적용하여 액티버티 타임을 결정하면 1번 4.3시간 2번 5.2시간 3번 5.8시간 4번 6.8시간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교대에서 날개벽 빙의 역할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번 배면
토사를 보호하고 교대 부근의 세구를 방지한다. 2번. 교대의 하중을 부담한다. 3번. 유량을 경감하여 토사의 퇴적을 촉진시킨다. 4번. 교량의 상부 구조를 지지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볼도저의 시간당 작업량은 다음 중 무엇에 반비례하는가? 1번. 1회 토공량 Q. 2번. 토량 환산 계수 def. 3번. 사이클 타임 cm. 4번. 작업 효율 E. 정답은 3번입니다. 27번. 다음 중 포장 두께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것은? 1번. CBR 시험. 2번. 평판제하 시험. 3번. 마샬 시험. 4번. 삼축압축 시험.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지중연속벽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변 집안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다. 2번. 시공시 소음, 진동이 크다. 3번. 벽체의 강성이 높고 지수성이 좋다. 4번. 큰 지지력을 얻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사이폰 관거, 사이펀 드레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암거가 앞뒤의 수로바닥에 비하여 대단히 낮은 위치에 축조된다. 2번. 일종의 집수암거로 주로 하천의 복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쓰인다. 3번. 용수, 배수, 운하 등 성질이 다른 수로가 교차하지만 합류시킬 수 없을 때 사용한다. 4번. 다른 수로 혹은 노선과 교차할 때 사용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발생하는 소성 변형, 러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침입도가 큰 아스팔트를 사용하거나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큰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2번. 종방향 평탄성에는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물이 고인다면 수막 현상을 일으켜 주행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3번. 하절기의 이상 고온 및 아스콘의 아스팔트량이 많은 경우 발생하기 쉽다. 4번. 외기온이 높고 중차량이 많은 저속 구간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교량 구간은 토공 구간에 비해 적게 발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1번. 사질토를 절토하여 45,000 큐빅미터의 성토 구간을 다짐 성토하려고 한다. 사질토의 토량 변화율이 LD1.2, C 0.9일 때 운반 토량은? 1번. 48,600 큐빅미터. 2번. 5만 큐빅미터. 3번. 5만 4천 큐빅미터. 4번. 6만 큐빅미터.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5km 거리에서 2만 큐빅미터의 자갈을 4큐빅미터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이를 1대의 덤프트럭이 운반할 수 있는 양은? 단. 작업시간은 이를 8시간이고 상하차 시간 2분, 평균 속도 30km j/h로 한다. 1번. 100큐빅미터. 2번. 120큐빅미터. 3번. 140큐빅미터. 4번. 160큐빅미터.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점성토를 다짐하는 기계로서 다음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1번. 탬핑 롤러. 2번. 타이어 롤러. 3번. 그리드 롤러. 4번. 진동 롤러.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다음 중 비계를 이용하지 않는 강트러스교의 가설 공법이 아닌 것은? 1번. 세들, 공법. 2번. 캔틸레버, 캔티에버. 3번. 케이블, 식 공법. 4번. 부선, 판툰, 식 공법.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뉴매틱 케이스는 기초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하수를 저하시키지 않으며 히빙, 보일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접 구조물의 침하 우려가 없다. 2번, 오픈 케이슨보다 침하 공정이 빠르고 장애물 제거가 쉽다. 3번, 지형 및 용도에 따른 다양한 형상에 대응할 수 있다. 4번, 소음과 진동이 없어 도심지 공사에 적합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기초에 굴착에 있어서 주변부를 굴착 축조하고 그 후 남아있는 중앙부를 굴착하는 방법은? 1번, 아일랜드 공법. 2번, 트렌치 커트 공법. 3번, 오펀 커트 공법. 4번, 탑다운 공법.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터널 굴착 공법인 TBM 공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터널 단면에 대한 분할 굴착 시공을 하므로 지질 변화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2번, 기계 굴착으로 인해 여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번, 1km 이하의 비교적 짧은 터널의 시공에는 비경제적인 공법이다. 4번, 본 바닥 변화에 대하여 적응이 곤란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항만공사에서 간만에 차가 큰 장소에 축조되는 항은? 1번, 하구항, 코스텔 하어버. 2번, 개구항, 오펀 하어버. 3번, 폐구항, 클로즈드 하어버. 4번, 피난항, 레퓨지 하어버.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특수터널 공법 중 침매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육상에서 제작함으로 신뢰성이 높은 터널 본체를 만들 수 있다. 2번, 단면의 형상이 비교적 자유롭다. 3번, 협소한 장소의 수로에 적당하다. 4번, 수정에 설치함으로 자중이 적고 연약 지반 위에도 쉽게 시공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0번, 케이슨을 침하시킬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침하 시 초기 3m까지는 안정하므로 경사이동의 조정이 용이하다. 2번, 케이스는 정확한 위치의 확보가 중요하다. 3번, 토질에 따라 케이슨의 낙하 속도가 다르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하다. 4번,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1번, 염화칼슘, CaCl을 응결경화 촉진제로 사용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염화칼슘은 대표적인 응결경화 촉진제이며 4% 이상 사용하여야 순결을 방지하고 장기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2번,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하면 조기 발열의 증가로 동결 온도를 낮출 수 있다. 3번, 염화칼슘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황산염에 대한 화학 저항성이 적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4번, 응결이 촉진되므로 운반, 타설, 다지기 작업을 신속히 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이양질의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워커빌리티가 향상된다. 2번, 블리딩 현상이 감소한다. 3번, 발열량이 적어지므로 단면이 큰 콘크리트에 적합하다. 4번, 초기 강도는 크나 장기 강도가 작아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석재를 사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석재를 다량으로 사용 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번, 외벽이나 콘크리트 포장용 석재에는 가급적이면 연석은 피하는 것이 좋다. 3번, 내화 구조물에는 석재를 사용할 수 없다. 4번, 휘묵력과 인장응력을 받는 곳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다음 석재 중 조직이 균질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큰 편이며 외관이 아름다운 장점이 있는 반면 내화성이 작아 고열을 받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화강암. 2번, 응회암. 3번, 현무암. 4번, 안산암. 정답은 1번입니다.
45번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는 붓은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절대 건조 밀도는 2.5g/cm3 이상이어야 한다. 2번 흡수율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3번 마모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4번 이평 판정 실적률은 55%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 아스팔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레이크 아스팔트는 지표의 낮은 부분에 퇴적물로 생긴다. 2번 아스팔타이트는 원유를 인공적으로 증류하여 제조한 것이다. 3번 샌드 아스팔트는 천연 아스팔트가 모래 속에 스며든 것이다. 4번 록 아스팔트는 천연 아스팔트가 석회암, 사암 등의 다공질 암석 사이에 스며든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47번 발화점이 295도 정도이며 충격에 둔감하고 폭발위력이 다이너마이트보다 우수하며 흑색 화약의 4배에 달하는 폭약은 어느 것인가? 1번 TNT 2번 니트로 글리세린 3번 슬러리 4번 카어리트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 아스팔트 시료를 일정 비율 가열하여 강구의 무게에 의해 시료가 25.4mm 내려갔을 때 온도를 측정한다. 이는 무엇을 구하기 위한 시험인가? 1번 침입도 2번 인화점 3번 연소점 4번 연화점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목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재 후의 심재는 변재보다 썩기 쉽다. 2번 벌목 시기는 가을에서 겨울에 걸친 기간이 가장 적당하다. 3번 목재는 세포막 중에 스며든 결합수가 감소하면 수축 변형한다. 4번 목재의 강도는 절대 건조일 때 최대가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0번 시멘트의 비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르샤틀리의 비중병에 0.8 큐빅센티미터 눈금까지 등유를 주입하고 시멘트 64g을 가하여 눈금이 21.3 큐빅센티미터로 증가되었다. 이 시멘트의 비중은 1번 3.08 2번 3.12 3번 3.15 4번 3.18 정답은 2번입니다. 51번 다음 토목섬유 중 폴리머를 판상으로 압축시키면서 격자 모양의 형태로 구멍을 내어 만든 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늘린 것으로 연약 지반 처리 및 지반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1번 지오텍스타일 2번 지오그리즈즈 3번 지오네트 4번 웨빙즈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 전체 15kg의 굵은 골재로 체가름 시험을 한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조립률은? 1번 3.5 2번 6.47 3번 7.34 4번 8.5 정답은 3번입니다. 53번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풀질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침입도 지수 PI 2번 감수율 %, 3번 응결시간의 차 밈 4번 압축강도비 %. 정답은 1번입니다. 54번 강의 화학성분 중에서 취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소는? 1번 규소 C 2번 탄소 C 3번 인 P 4번 크롬 CR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목재의 강도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일반적으로 휭 강도는 압축 강도보다 작다. 2번 일반적으로 섬유의 평행 방향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보다 크다.
3번. 일반적으로 섬유의 평행 방향의 압축 강도는 섬유의 직각 방향의 압축 강도보다 작다. 4번. 일반적으로 전단 강도는 휨 강도보다 크다.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오풍화한 시멘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중이 떨어진다. 2번. 강도의 발현이 저하된다. 3번. 응결이 지연된다. 4번. 강열 감량이 저하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7번.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잔골재의 안정성은 수산화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 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번. 잔골재의 안정성은 수산화나트륨으로 3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 질량은 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번.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 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번.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3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 질량은 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도로 포장용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재료의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증류 시험. 2번. 침입도 시험. 3번. 톨루엔 가용분. 4번. 방막가열 시험.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굵은 골재의 밀도 시험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이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밀도는? 1번. 2.57g 셈3. 2번. 2.61g 셈3. 3번. 2.64g 셈3. 4번. 2.70g 셈3. 정답은 3번입니다. 60번. 달룸이나 시멘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강도 발현이 매우 빠르다. 2번. 내화성이 약하므로 내화무룡으로는 부적합하다. 3번. 산, 염료, 해수 등의 화학적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4번.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한중공사의 시공에 적합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61번. 어떤 흙에 대해서 일축압축 시험을 한 결과 일축압축 강도가 1.0kg/cm이고 이 시료의 파괴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50도일 때 이 흙의 점착력, CU, 과 내부 마찰각, O은? 1번. CU 0.60kg/cm이 50도. 2번. CU 0.42kg/cm이 50도. 3번. CU 0.60kg/cm이 50도. 4번. CU 0.42kg/cm이 10도.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어떤 점토의 안밀 계수는 1.92 곱하기 사인 10에서 3스퀘어 센티미터 제스이씨, 압축 계수는 2.86 곱하기 사인 10에서 2스퀘어 센티미터 지였다. 이 점토의 투수 계수는? 단, 이 점토의 초기 간극비는 0.8이다. 1번. 1.05 곱하기 사인 10에서 5스퀘어 센티미터 네스이씨. 2번. 2.05 곱하기 사인 10에서 5스퀘어 센티미터 SEC. 3번. 3.05 곱하기 사인 10에서 5스퀘어 센티미터 SEC. 4번. 4.05 곱하기 사인 10에서 5스퀘어 센티미터 SEC. 정답은 3번입니다. 63번. 아래 그림과 같은 폭 B 1.2m, 길이 델 1.5m인 사각형 얕은 기초의 폭 B 방향에 대한 편심이 작용하는 경우 집안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 응력은? 1번 29.2톤 잼2, 2번 38.5톤 잼2, 3번 39.7톤 잼2, 4번 41.5톤 잼2. 정답은 1번입니다. 64번. 반무한 집안의 지표상의 무한끼리의 선하중 Q1, Q2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작용할 때 A점에서의 연지 응력 증가는?
1번 3.03kg 잼2, 2번 12.12kg 잼2, 3번 15.15kg 잼2, 4번 18.18kg 잼2.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표준관입시험에서 N치가 20으로 측정되는 모래 집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부 마찰각이 약 30도 40도 정도인 모래이다. 2번 유효상제 하중이 20톤 잼2인 모래이다. 3번 간극비가 1.2인 모래이다. 4번 매우 느슨한 상태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66번 다음 중 투수 개수를 좌우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토립자의 비중, 2번 토립자의 크기, 3번 포화도, 4번 간극의 형상과 배열.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흙시료의 전단 파괴면을 미리 정해놓고 흙의 강도를 구하는 시험은 1번 직접 전단 시험, 2번 평판제하 시험, 3번 1추압축 시험, 4번 3추압축 시험. 정답은 1번입니다. 68번 깊은 기초의 지지력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는 동역학적 방법으로 지지력을 추정한다. 2번 말뚝 항타 분석기 PDA는 말뚝의 응력 분포, 경시 효과 및 해머 효율을 파악할 수 있다. 3번 정역학적 지지력 추정 방법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강도 정수를 추정하는 데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4번 동역학적 방법은 항타 장비, 말뚝과 집안 조건이 고려된 방법으로 해머 효율의 측정이 필요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유선망, 플로넷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선과 등수두선은 직교한다. 2번 동수경사 I는 등수두선의 폭에 비례한다. 3번 유선망으로 되는 사각형은 이론상 정사각형이다. 4번 인접한 두 유선 사이, 즉 유로를 흐르는 침투 수량은 동일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70번 오포화된 집안의 간극비를, 함수비를, 간극비율을 N, 비중을 GS라 할 때 다음 중 한 개 동수경사를 나타내는 식으로 적절한 것은 1번 G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2번 2 오메가, 오메가, 길 플러스 2, 3번 1 플러스 N, GS 마이너스 1, 4번 GS 1 오메가 플러스 2, 1 플러스 GS, 1 플러스 2. 정답은 2번입니다. 71번 흙의 다짐 시험에서 다짐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일어나는 결과는 1번 최적 함수비는 증가하고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한다. 2번 최적 함수비는 감소하고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한다. 3번 최적 함수비와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모두 감소한다. 4번 최적 함수비와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모두 증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2번 터자기의 극한지지력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초의 형상에 따라 형상계수를 고려하고 있다. 2번 지지력계수 NC, NQ, NR는 내부 마찰각에 의해 결정된다. 3번 점성토에서의 극한지지력은 기초의 근입 깊이가 깊어지면 증가된다. 4번 극한지지력은 기초의 폭에 관계없이 기초 하부의 흙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73번 크기가 30cm 곱하기 사인 30cm의 평판을 이용하여 사질토의에서 평판제하 시험을 실시하고 극한지지력 20톤 잼2를 얻었다. 크기가 1.8m 곱하기 사인 1.8m인 정사각형 기초의 총 허용 하중은 약 얼마인가? 단, 안전율 3을 사용. 1번 22톤, 2번 66톤, 3번 130톤.
4번 150톤. 정답은 3번입니다. 74번 그림과 같은 집안에서 하중으로 인하여 수직응력 시그마 1, 2 1.0kgcm이 증가되고 수평응력 시그마 3, 2 0.5kgcm이 증가되었다면 간극수압은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단, 간극수압 계수 A 0.5이고 비닐이다. 1번 0.5kgcm, 2번 0.75kgcm, 3번 1.00kgcm, 4번 1.25kgcm.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 그림과 같이 옹벽 배변의 지표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옹벽에 작용하는 전체주 동토압의 합력, 파,과 옹벽 저면으로부터 합력의 작용점까지의 높이, h는 1번 파 2.85톤잼, h 1.26m, 2번 파 2.85톤냄, h 1.38m, 3번 파 5.85톤잼, h 1.26m, 4번 파 5.85톤댐, h 1.38m.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다음 중 부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매립된 생활쓰레기 중에 시공된 관측정, 2번 붕적토에 시공된 말뚝 기초, 3번 성토한 연약점 토지반에 시공된 말뚝 기초, 4번 다짐된 사질 지반에 시공된 말뚝 기초.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피조콘, 파이족한 시험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지층의 연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지층 분류 및 지층 변화 분석, 2번 연속적인 원지반 전단 강도의 추이 분석, 3번 중간 점토 내 분포한 샌드심 유무 및 발달 정도 확인, 4번 불교란 시료 채취. 정답은 4번입니다. 78번 깁실론 도사인 기점 0톤잼 3인 사질토가 20도로 경사진 무한 사면이 있다.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하는 경우 이 사면의 안전율이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흙의 내부 마찰각이 최소 몇 도 이상이어야 하는가? 1번 18.21도, 2번 20.52도, 3번 36.06도 사인, 4번 45.47도.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75mm채 4번채 통과율이 90%이고 0.075mm채 D100번채 통과율이 4%, D10 0.25mm, D30 0.6mm, D62mm인 흙을 통일 분류법으로 분류하면 1번 GW, 2번 GP, 3번 SW, 4번 SP. 정답은 4번입니다. 80번 아래 그림에서 토합계수 K 0.5일 때의 응력 경로는 어느 것인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3번입니다.